9.13 대책 이후 소외 지역의 가격 상승, 그 배경과 원인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이제 강의 주제는요. 지금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심부 중심 지역, 이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와는 반대로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제 소외 지역으로 분류했던 지역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과 원인을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 이 주제는 어떤 거냐면 9.13 대책 오를 지역 찍어줬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소외 지역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우리가 9.13 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신문에 지금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하는 이제 그 뉴스들을 한번 보면요. 자,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 경기도 아파트의 외지인의 매입량이 지금 12년 내 최다다. 예, 그만큼 지금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불렸던 이 경기도권 지역에 지금 이 경기도권 지역으로 지금 이제 수요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들어가서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죠. 예, 거래량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뭐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61주 만인가요? 62주 만에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신문 기사도 오늘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경기도로 인천, 부천, 김포 꼿꼿하다. 예, 반대로 서울 도심 지역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서울 약세장, 근데 반사 이익은 의정부나 김포 지금 꿈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이제 소외 지역으로 불렸던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는지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시면 가격이 오르려면요. 자, 우리가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수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이제 들어가는 시장은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실수요자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않거나, 자,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않는 시장은 어찌됐든 기본 베이스가 지금 안 깔리는 거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없는 시장은 당연히 가수요도 안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시장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경기도권이나 이런 지역들,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불렸던 지역들은 이 실수요자와 지금 가수요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도 지금 매입을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가수요자도 지금 매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금 플러스를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또 하나의 가격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는 어떤 게 결정을 하냐면 바로 심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으면 이 가격에 대한 기울기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투자 심리가 뭐 유축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 가격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완만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이 실수요자와 가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되는데,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 이 기울기는 심리가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시장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최근에 뭐 인천이라던가 부평 아니면은 뭐 일기 신도시 중에 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낮았던 중동 신도시 이런 지역들의 최근에 지금 가격이 일제히 지금 오름세입니다. 예, 그동안은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원인을 한번 또 이제 살펴드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9.13 대책 이후에 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이 혜택이 축소된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다음 장에는 제가 이제 가수요 입장에서 또 하나 또 그러니까 투자 수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자,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왜 경기도권은 지금 이제 들어가냐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 도심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어때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역을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됐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LTV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40%밖에 안 되니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뭐 마포라든가 뭐 비교적 좀 선호도가 높은,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준강남권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한 8억 정도면은 30평형대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LTV가 60%였으니까 한 내 돈 3억 2천 정도, 그러니까 LTV 60%니까는 68, 48, 그러니까 4억 8천 정도는 대출받고, 그 다음에 3억 2천 정도 내 돈이 있으면 매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13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찌됐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지만, 이 9.13 대책 이후에 더욱더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만약에 이 8억짜리 집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13억에서 14억 정도 갑니다. 자, 그러면 13억짜리를 내가 만약에 지금 LTV 40%를 적용을 받으니까 LTV 40%는 LTV 비율은 아시죠? LTV 비율은. 자, LTV 40% 같은 경우에는 그럼 5억 2천 정도가 대출이 나오니까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해요? 예, 똑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은 지금 7억 8천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지금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은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대출이 잘 나오는 LTV 지금 60%가 나오는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안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역을 어떻게 해요? 하향 처리한다라는 거죠. 예. 지역을 하향 처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 눈에서 우리가 보는 시장이고요. 자, 그러면은 가수요,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가수요. 자,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주어졌죠. 예, 9.13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죠. 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내가 A주택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나 C주택을 임대사업주택으로 묶어버리면 B, C는 사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A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거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9.13 대책 이전에는 뭐 중과세 적용도 안 됐죠. 이 중과세 적용은 이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그 올해 4월 이후로 지금 서울 같은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은 지금 이 중과세가 적용되잖아요. 1가구 2주택 이상은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 의무 보유 기간만 채우면 중과세 적용이 아닌 그냥 일반과세 적용이죠. 그래서 중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자, 이런 혜택이 주어졌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장특공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50%, 그 다음에 10년 70%.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일정 요건이 있었죠. 요건은 뭐예요? 그 9.13 대책 이전에는 면적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예, 85제곱미터 이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금액이 20억, 30억이라도 85제곱미터 이하만 되면 너 8년 보유했어? 자, 그럼 50% 장특권 공제해 줄게. 너 10년 보유했네? 그럼 70% 장특권 공제해 줄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혜택 중에 지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금 9.13 대책 이후에도 지금 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중과세 적용은 이제 중과세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중과세는 적용이 되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장특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가장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85제곱미터 9.13 대책 이후에 취득분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엔드 조건이 들어갔죠. 엔드 어떤 조건이? 수도권 지역 6억 이하. 예, 수도권 지역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준시가 기준이죠. 수도권 지역의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장특권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서울 도심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6억을 맞출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내 이익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일반과세 적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전에는 이 혜택이 가장 커서 도심 지역들도 가격과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 앞으로는 6억 이하짜리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실수요자들도 지역을 하향천이 하지만 지금 가수요자 입장에서도 전형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의 주택, 아파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이 아닌 또 일반과세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으로 불리웠던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전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동안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처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처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장기로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제 배경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3기 신도시예요. 자,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지지난 강의에도 제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3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가 되는 3기 신도시는요. 자, 1기 신도시의 장점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죠.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의 장점은 뭐예요? 자족 기능을 갖췄죠.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뭐예요?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족 기능까지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교통망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서울에 지금 지금 이 소외 지역으로 몰렸던 뭐 실수요자들이 어때요? 그럼 당연히 3기 신도시를 많이 바라볼 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분양을 받거나 많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대 물량이 한 10% 남짓이었어요. 전체 100% 중에 분양 물량이 한 80 후반대, 그 다음에 임대 물량이 한 10% 초반대였고 2기 신도시에 가서는 거의 한 55대 45 정도, 예, 요 정도의 분양 물량, 임대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3기 신도시로 가면 당연히 임대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점점 임대 물량이 많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들이 갈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큰 돈 들이지 않고.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경기도권, 그러니까 소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가격 상승인데 실수요자가 안 들어가면 가수요자 안 들어가고 그러면 하락.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외지역으로 불렸던 지역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제 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9.13 대책 어찌됐든 9.13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소외 지역이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9.13 대책이 오릴 지역 찍어줬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자, 여러분 그 3종 세트 있죠? 예, 3종 세트. 예. 자, 제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또 알람 버튼 누르시면은 누구보다도 제 강의를 좀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는데, 이런 뭐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에 대한 뭐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이 카카오톡 친구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예, 카카오톡 친구를 만들어 놨는데,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치면 저희 카카오톡 친구로 하시면요,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또 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친구 찾기인가요? 뭐 친구 맺기인가요? 예, 꼭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